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좀 다시 되짚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큐를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리스트로 구현한 큐를 연상해 보시면,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큘러 큐가 훨씬 단순했고 또 훨씬 효율적이었죠. 넣고 빼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때 사용한 개념이 뭐였는가 하면 프론트와 리어 개념이었고, 또 리스트로 구현한 큐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와 리어를 통해서 자리를 옮겨가는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특히 모드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계속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기도 하고, 또한 원형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것이죠. 모두 링크드 리스트, 연결된 큐입니다. 자, 단순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선형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로 구현한 큐에서 보던 것처럼 프론트나 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나 테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리스트를 관리하죠. 그런데 원형 연결 리스트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 프론트의 기능을 우리가 그다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자, 테일이 이렇게 프론트를 포인팅하고 있으면,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자, 테일이 프론트를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삽입과 삭제가 충분히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큐가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큐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덱을 구현하는데, 덱은 아시는 것처럼 리스트의 앞과 뒤에서 삽입과 삭제가 모두 가능한 그러한 자료 구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중 연결 리스트를 어떻게 덱에 적용할 수 있는지, 덱이 왜 이중 연결 리스트가 필요한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단순 연결 리스트로 덱을 구현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프론트나 리어를 이용해서 add front나 delete front, add rear나 delete rear를 구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add front나 delete front나 아니면 add rear는 구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프론트나 리어의 포인트를 옮겨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새로운 노드가 하나 add front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새로운 노드가 가리키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프론트를 이렇게 포인팅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새로운 곳에 그냥 프론트 포인트만 옮겨주면 됩니다. 델리트 프론트는 마찬가지죠. 델리트 프론트도 사실 이것을 지우는 것이니까 이 포인트를 프론트가 갖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카피가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리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카피해주면, 자, 이것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델리트 프론트가 가능하고, 유사하게 add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 자,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가 이걸 가리키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 리어를 이런 식으로 포인팅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add 리어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delete 리어예요. 왜 그렇죠? 왜 delete 리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어려울까요?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기 어려울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노드를 없앤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없앤다고 가정을 하면, 자, 뭐 해야 됩니까? 이 리어를 옮겨가야 되죠. 그런데 이 노드는 혹은 이 리어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려면 앞에서부터 다시 찾아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델리트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번 노드의 개수만큼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 정보나 여기 있는 정보는 누구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이 노드는 이 노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 포인트를 통해서. 하지만 자, 이 노드들은
리어나 아니면 맨 마지막 노드는 바로 이 전 것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버헤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노드가 앞뒤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자, 어떤 노드가 넥스트 노드에 대한 정보를 킵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중 연결 리스트는 자, 어떤 노드가 이전 노드에 대한 정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드에 있던 앞뒤로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다른 것과 앞뒤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굉장히 효율적인 연결 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델리트 리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리어를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이 노드가 자, 델리트 될 이 노드가 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요 빨간색 자, 요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요 빨간색에 있는 이 포인트를 리어에 카피하면 자, 리어는 요 노드를 이렇게 포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빼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로 덱을 구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특히 델리트 리어 이 오퍼레이터가 단순해지고 아주 간단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걸 좀 살펴보면 자, 보시면 우선 이 부분은 요것이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데이터고 이것이 지금 넥스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인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전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정보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것은 요만큼이었지만 자,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자, 이렇게 앞뒤를 가리키게끔 한 것이 이중 연결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노드를 이렇게 전체 덱을 구현하려면 일단은 프론트나 리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단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큐와 마찬가지로 프론트나 리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EGMT나 클리어, 사이즈, 디스플레이는 모두 이전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것이 지금 add front나 add rear 그리고 delete front나 delete rear입니다. 자, add front는 기본적으로 add front나 rear는 하나의 노드를 만들어서 그 노드의 next가 누구? 자, front가 가리키는 것 혹은 rear가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면 이를테면 add front라면 새로운 노드의 next는 front가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front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previous를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front를 자, 이렇게 새로운 노드로 포인팅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노드를 생성하죠. 노드를 생성할 때 여기에서는 특히 스텝 1에서 뭐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자, 나의 프리비어스 노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맨 처음 노드이기 때문에 프론트에 애드하기 때문에 나의 이전 노드는 없습니다. 단지 나의 넥스트 노드는 현재 이 노드를 가리켜야 되는 거니까 지금 누가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생성을 할 때 자, 프리비어스는 아무것도 가리키게 만들어 놓지 않고 넥스트 노드만 현재 프론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걸 가리키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스텝 1으로서 노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를 생성하고 이 부분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사실은 넌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자, 만약에 리스트가 비어있지 않다면 그 현재 프론트의 프리비어스를 새로운 노드로 가리키게 만드는 것, 요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프론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프리비어스를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론트를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옮기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노드를 만들고, 새로운 노드가 프론트가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게끔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프리비어스 노드를 새로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만든 다음에 프론트를 옮겨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add front입니다. add rear는 자, 가만히 보시면 프론트, 자, 여기만 바뀝니다. 여기가 리어로 바뀌고 이 부분이 리어로 바뀌는 거 외로는 똑같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노드가 맨 뒤에 붙으니까 새로운 노드의 previous가 리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next가 새로운 노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어가 이제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d 리어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delete front는 아주 쉽죠. 단지 이 프론트만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현재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고, 리스트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 여러 개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인 경우라면 그냥 프론트만 옮겨가면 되는 것이죠. 프론트만 옮겨가고, 자, 요것이 널을 가리키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상인 경우라면, 자, 이것처럼 하나 이상인 경우라면, 자, 프리비어스를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프론트로 옮겨간 다음에 이 데이터는 날아가겠죠. 그리고 프론트로 옮겨간 다음에 이것을 끊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이 뒤가 없었다고 하면,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자, 프론트나 리어가 모두 none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프론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전체 리스트가 비게 되는 겁니다. delete 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delete 리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add front나 add 리어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만 달라지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께 돌려보도록 하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랩 시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선형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서 스택도 만들어 보았고요. 큐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덱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단순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큐를 쉽게 만들 수 있었죠. 특히 테일 포인트를 하나 더 둠으로써 효율적으로 단순 연결 리스트를 구현했었고요. 헤드 포인트와 테일 포인트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렇게 꼬리와 헤드를 맞물리게 함으로써 헤드 포인트 혹은 테일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삽입 삭제가 가능한 그러한 원형 연결 리스트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헤드 포인터와 그리고 테일 포인터가 모두 필요했지만, 원형 연결 리스트, 단순하게 꼬리가 헤드를 맞물리게 함으로써 하나의 포인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다 구현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원형 연결 리스트로 또한 덱을 만들어 봤는데, 자, 이때 생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자, 델리트를 하는 데 있어서 리어가 쉽지 않았죠. 뒤에서 빼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때 도입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이중 연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넥스트 노드만 가리키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똑같은 자료 구조를 할지라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복잡도를 줄여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자료 구조를 잘 활용한 소트라든가 아니면 서치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